안녕하세요, 디자이너 DK입니다. 최근에 실전 반응형 시리즈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 많은 구독자분들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셔서 저도 제작하면서 매우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번 영상은 이 반응형 시리즈에서 아마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카드 디자인 부분을 반응형으로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현재 피그마로 구현함에 있어서 한계점까지 이어서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지난 영상에서 여기 탑 내비 부분을 화면에 반응형으로 세팅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었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이어서 여기 컨텐츠 부분도 화면에 반응하도록 세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특히 여기 카드 디자인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세팅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새로운 피그마 파일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자, 새 피그마 파일에서 프레임을 하나 그려줄게요. 이렇게 프레임을 하나 그려줬고요. 이 스크린이 될 큰 프레임 안에 카드가 될 프레임도 추가로 그려 넣어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카드가 될 프레임을 그려 넣어주고, 저희가 눈에 띌 수 있도록 이 프레임의 컬러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여기 이런 블루 컬러를 지정을 해 줄게요. 그리고 좀 더 쉬운 설명을 위해서 안에 넘버링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자체를 프레임 정중앙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이 숫자가 항상 카드의 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숫자 텍스트를 잡고, 여기 컨스트레인 부분을 센터로 맞춰서 항상 카드의 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컨스트레인이나 지금부터 진행할 오토 레이아웃의 개념이 아직 생소하고 어려우신 분들은 제 이전 영상 오토 레이아웃 기본편 시리즈를 한번 쭉 보고 오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여기 프레임을 몇 개 복사를 해줄게요. 이렇게 한 5장 복사해 줘 볼까요? 여기 스크린을 조금 더 늘려주고 한 개 더 복사를 해서 5장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넘버를 모두 순차적으로 적어 줄게요. 자, 지금부터는 이 프레임 하나하나를 카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 쭉 정렬을 해 놓고 화면이 줄어들 때 하나씩 떨어뜨리는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의 궁극적인 구현이 이렇게 카드가 화면의 크기에 반응해서 하나씩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시도를 해보기 위해서 이 5장의 카드를 모두 잡고 오토 레이아웃을 진행해 주겠습니다. 여기 카드를 쉬프트를 통해서 한 번에 다 잡고 오토 레이아웃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자동 정렬이 잘 이루어졌죠. 그리고 우리는 이 스크린에 반응하여 떨어지도록 만들어야 하니까 이 부모되는 스크린과 자식들 간의 관계 설정을 또 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부모되는 스크린 프레임도 오토 레이아웃을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오토 레이아웃 진행을 해줬고요.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 쉬운 설명을 위해서 네이밍을 간단하게 진행을 해줄게요. 여기 안쪽을 열어주고 여기 안에 있는 카드는 카드 자식이라고 네이밍을 해주고 모두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서 이름을 똑같이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들의 부모가 되는 여기 프레임을 카드 컨테이너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부모 자식이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왜냐면 이 카드 컨테이너는 이 카드들 입장에서는 부모이고 이 스크린 입장에서는 자식 되는 존재이니까요. 그리고 화면이 되는 최상단 프레임을 잡고 이름을 스크린 부모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지금은 이 스크린 부모를 잡고 이렇게 화면을 움직여 보면 카드들이 반응을 하지 않죠. 이렇게 부모에 의해서 자식이 영향을 받으려면 이전 오토 레이아웃 기본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대로 필 컨테이너를 진행해줘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면 자식에 의해서 부모가 영향을 받으면 허그 컨텐츠, 부모에 의해서 자식이 영향을 받으면 필 컨테이너를 해주면 되고요. 그럼 이 부모 스크린에게 이 카드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자식인 이 카드 컨테이너 이 부분을 잡고 필 컨테이너를 적용해 볼게요. 여기 지금 가로 쪽이 허그 상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서 필 컨테이너를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카드 컨테이너에 자식이 되는 엘리먼트들인 이 각각의 카드들도 필 컨테이너를 진행해줘도 되는데 그건 잠시 후에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고, 저희는 먼저 이 카드들의 정렬 방식 중에 여기 오토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랩 방식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할게요. 제 이전 영상에서도 이 랩을 한번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번 이 오토 레이아웃 랩 방식을 이용해서 먼저 카드 떨어뜨리기를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토 레이아웃을 여기 랩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여기 부모를 잡고 이렇게 이제 스크린을 움직여 보면 이렇게 카드 떨어뜨리기를 쉽게 구현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저희가 원했던 방식과 똑같냐 했을 때에는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 카드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좌측으로 쏠려서 정렬이 되어 있죠. 이 부분 일단 좀 큰 문제이고요. 원래 저희가 원한 건 이렇게 화면 양옆에 동일한 여백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의도를 한 거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카드 컨테이너를 잡고 오토 레이아웃 옵션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얼라인이 지금 좌측에 쏠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여기를 중앙을 유지하는 정렬로 바꿔주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중앙 정렬 방식으로 바꿔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스크린을 잡고 이렇게 움직여보면 카드가 잘 떨어지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떨어진 카드들이 중앙 정렬이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또 저희가 구현하려던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쌓이는 방식과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자,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안에 각각의 카드들이 현재 이렇게 픽스드 상태인데, 이 부분을 필 컨테이너로 바꿔보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자식되는 카드 엘리먼트들을 모두 잡고 여기 픽스드를 필 컨테이너로 한번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 컨테이너를 꽉 채우는 구조로 다시 돌아왔죠. 여기 스크린을 이렇게 움직여보면 카드들이 이렇게 반응적으로 잘 움직이는데, 문제는 여기 카드 컨테이너를 이렇게 랩으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아래쪽으로 떨어지지는 않죠. 이건 당연한 게 이 자식 카드들의 가로 사이즈가 지금 이제 필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넓든 좁든 이젠 상관없이 오로지 부모에 의해서 가로폭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필 컨테이너를 이용한 카드들을 아래로 강제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이 각 카드의 가로폭이 좁아질 수 있는 최소값을 지정해줘야 합니다. 그 최소값을 지정하는 기능은 여기 피그마 우측 상단 인터페이스 위스나 하이트 쪽을 조정하는 쪽에서 저희가 여기 드랍다운을 내려서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카드 엘리먼트들을 모두 한 번에 잡고 여기 위스 설정 쪽을 한번 열어보면 여기 add min width랑 add max width가 있는데, 여기서 저희는 add min width를 켜주고 미니멈 위스 값을 정해주면 됩니다. 저는 200 정도로 설정을 해볼게요. 왜냐면 지금 239 정도이기 때문에 200 정도로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정을 해주고 나면 이런 식으로 카드마다 빨간색 선으로 미니멈 위스 값이 피그마상에 이렇게 보이는데, 이 빨간 선보단 더 안쪽으로 가로폭이 더 줄어들 순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고 여기 스크린이 되는 부모를 잡고 이렇게 화면을 줄여보면 카드들이 부모를 이렇게 꽉 채우면서도 일정 범위에 다다랐을 때 카드를 이런 식으로 떨어뜨립니다. 조금 더 줄어들면 이런 식으로 카드가 또 하나 떨어지고요. 재밌죠? 하지만 이 방식 또한 저희가 원했던 이 방식과는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보면 떨어진 자식들이 이런 식으로 화면을 양옆으로 꽉 채우는 방식으로 떨어지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원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드실 건데, 조금은 허무한 답변일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피그마에서는 이런 식의 카드 정렬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저희가 진행해봤던 이 오토 레이아웃의 랩 방식과 여기 우리가 진행해봤던 애드 미니스 그리고 여기 패딩 같은 부분을 적절히 잘 조정해서 그 수치들을 치밀하게 잘 계산하면 얼추 비슷하게 구현은 할 수 있긴 한데요. 그걸 계산하고 있는 시간과 노력들의 과정이 너무 부질없는 거죠. 제가 왜 부질없다 라고까지 표현을 한 이유는, 만약에 최종 웹 퍼블리싱을 이 피그마라는 툴로 하는 거라면 뭐 다소 공수가 들더라도 이 부분을 피그마로 제대로 구현을 하는 게 꽤 큰 의미가 있을 건데, 제가 이 반응형 시리즈 첫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린 대로 실제 이 웹 퍼블리싱은 HTML과 CSS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퍼블리싱 단계에서 이걸 잘 구현하는 게 관건일 건데, 제가 이전에도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이 CSS의 플렉스라는 기능이 피그마의 오토 레이아웃과 거의 유사하다고 한번 이야기 드렸었죠. 보면 아까 저희가 진행을 해봤던 랩 방식 있었죠. 이것도 랩을 클릭해보면 이런 식으로 아까 저희가 피그마로 구현해본 것과 동일한 개념이죠. 그리고 보면 뭐 화면을 이렇게 꽉 채우는 방식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피그마 오토 레이아웃과 유사한 면들이 많습니다. 즉 이 CSS의 플렉스라는 방식과 피그마의 오토 레이아웃은 사실상 같은 구조라고 봐야 하는데,
그렇다 보니 피그마에서 제가 이 오토 레이아웃 랩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카드가 떨어지는 방식을 디자인을 하면 플렉스에서도 이걸 구현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방금 저희가 오토 레이아웃 랩 방식을 사용했을 때 이런 정렬에 대한 구현이 좀 한계점이 있었잖아요. 이건 이 플렉스를 통해서 그 카드 디자인을 정렬을 해봐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이 둘은 같은 구조니까요. 즉 카드를 이런 정렬로 구현하는 게 플렉스든 오토 레이아웃이든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전은 CSS의 경우에는 플렉스 방식을 안 쓰고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구현하고 싶었던 이 레이아웃 방식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리드라는 레이아웃 방식인데요. 저도 이 디자인을 퍼블리싱 할 때 CSS로 구현을 했는데 보면 제가 여기 디스플레이 방식을 그리드라는 것을 사용했죠. 그리드, 템플릿, 컬럼이란 걸 이렇게 이용해서 배치를 했는데 즉 플렉스가 아닌 그리드 방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코드 한 줄로 이 카드 레이아웃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플렉스와 오토 레이아웃이 거의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이 피그마에서도 그리드 방식을 사용하면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되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피그마는 이 그리드를 통한 레이아웃 방식은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떠오르는 신흥 강자인 이 프레이머라는 툴은 놀랍게도 여기 그리드라는 레이아웃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제가 미리 간단하게 그리드 방식으로 저희가 구현하고 싶어하는 그 카드 디자인 정렬 방식을 한번 구현해본 샘플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스택이라는 방식으로 레이아웃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했던 오토 레이아웃과 같은 방식, 즉 CSS의 플렉스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 이걸 이런 식으로 그리드라는 방식으로 세팅을 하면 방금 설명드린 CSS의 또 다른 정렬 방식인 그리드 방식, 즉 이런 식의 레이아웃에 좀 더 적합한 방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레이머의 엄청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 프레이머에서 간단하게 기기별 브레이크 포인트를 세팅하고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원했던 방식으로 카드 떨어뜨리기를 아주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프레이머라는 툴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화면 사이즈별로 반응하는 디자인을 손쉽게 프리뷰 해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프레이머는 특히 반응형 레이아웃과 관련된 장점이 굉장히 많은 툴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설명드리다 보니까 프레이머의 장점들이 너무 강력해서 피그마가 의문의 일패를 좀 해버렸는데 두 툴 다 워낙 장점과 매력이 많은 툴들이니까 뭐가 더 좋다 나쁘다 하는 것보다는 각 툴의 장단점을 잘 인지해가면서 저희는 디자인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데 포커싱을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저도 아직은 피그마를 주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망이지만 피그마도 언젠가는 그 그리드 방식이 도입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피그마의 이 오토 레이아웃 혹은 플렉스 방식이 혹시 방금 설명드린 그리드 방식에 비해서 마치 안 좋은 방식인 것처럼 비춰졌을까봐 잠깐만 첨언드리자면 제가 퍼블리싱을 진행할 때 이 그리드 방식은 여기 카드 디자인 정렬에만 특수하게 한 번 정도 사용을 한 것이고 여기 플렉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이 사용했죠. 플렉스, 플렉스, 플렉스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대부분의 레이아웃을 플렉스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사용의 빈도로만 따지면 플렉스가 압도적으로 높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번 예제처럼 이런 격자형 카드 레이아웃을 할 때는 당연히 그리드 방식이 설명드린 대로 훨씬 효과적인데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요즘 유행하는 벤또 그리드 스타일처럼 약간은 더 비정형적으로 화면을 꽉 채우는 스타일은 또 플렉스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즉 뭐가 더 좋은 방식이다 이런 기준은 전혀 없고 처한 상황에 맞게 좋은 방식을 택해서 사용을 하면 된답니다. 자, 그럼 다시 저희가 진행하고 있던 예제로 돌아와서 이 카드 디자인 정렬을 피그마에서 어떻게 세팅하면 좋을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다가 서론이 좀 길어져 버렸는데 그래도 제가 과거에 이런 구현을 위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쭉 공유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그냥 쭉 진행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에게도 좀 더 개념을 익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좀 길게 배경 설명을 드렸고요. 어쨌든 저의 결론은 피그마에서 굳이 무리해서 카드가 자동으로 떨어지도록 하는 작업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이런 식으로 카드들이
화면에 꽉 찰 수 있도록 오토 레이아웃을 세팅해주는 작업만 잘 진행을 해도 충분히 훌륭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식으로 카드 디자인을 정렬을 해놨냐면, 여기 윗줄 4개의 카드를 묶어서 필 컨테이너를 통해서 화면에 이렇게 꽉 차게 세팅을 해줬고요. 그리고 아랫줄 같은 경우 그냥 또 별개로 한 묶음을 묶어서 똑같이 화면에 꽉 차도록 세팅을 해준 거예요. 즉 이 윗줄에서 아랫줄로 카드가 하나씩 떨어지는 세팅을 굳이 피그마로 구현을 하진 않은 거죠. 막상 뭐 별거 없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만 세팅을 해보는 걸 지금 바로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진행하고 있던 예제로 돌아와 보면, 지난 영상까지 이렇게 저희가 섹션별로 그리고 모여있는 덩어리별로 그룹핑을 해가면서 오토 레이아웃을 진행을 했었죠. 여기서 이 카드 부분이 현재 한 개 카드 디자인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이걸 여기 데스크탑 화면 사이즈에서는 총 4개 칼럼 구조가 되도록 복사를 해서 배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같은 디자인을 여러 개 복제해서 활용을 해야 할 때는 이후의 관리 편의성을 위해서 컴포넌트라는 걸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 디자인을 컴포넌트화 시켜줄게요. 카드를 선택해서 따로 밖으로 하나 이렇게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이 복제된 카드를 선택해서 상단을 보면 여기 마름모 4개가 모여있는 아이콘을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컴포넌트화가 됩니다. 여기 선택했을 때 아웃라인이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면 컴포넌트화가 된 거예요. 이번 영상은 컴포넌트 관련 영상은 아니니까 컴포넌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재활용성이 높은 엘리먼트는 컴포넌트로 활용하면 좋다라는 것만 일단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제가 컴포넌트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추후에 다른 영상으로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컴포넌트화 시켜주면 이 컴포넌트로 만든 원본 컴포넌트는 실 작업에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빼준 거고요. 이제 이 원본 컴포넌트를 따로 이렇게 복제를 해서 이 복제된 인스턴스라는 형태를 통해서 사용을 할 것입니다. 여기 아까 원본 컴포넌트와 인스턴스의 아이콘 모양이 서로 다르죠. 원본 컴포넌트 같은 경우 마름모가 4개가 있는 구조고,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큰 마름모의 안쪽이 비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인스턴스로 빼준 카드 디자인을 여기 구조 안쪽에 넣어주고, 원래 카드 부분을 딜리트로 지워주겠습니다. 그럼 이 인스턴스 카드가 기존의 일반 카드를 대체를 한 것이고요. 이제 이 인스턴스를 복사를 해서 정렬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인스턴스를 잡고 컨트롤 D를 통해서 이렇게 카드 인스턴스를 3개 더 복제해서 총 4개의 카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카드들끼리 다시 오토 레이아웃을 시켜서 한번 묶어 줄게요. 여기 카드들을 한 번에 다 잡고 오토 레이아웃을 이렇게 진행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묶이게 되었고요. 네이밍을 카드 컨테이너라고 지어 주겠습니다. 현재는 이 오토 레이아웃 정렬 방식이 세로로 진행되어 있어서 이렇게 쭉 세로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가로로 이렇게 바꿔주면 가로 방향으로 정렬이 바뀌죠. 여기 스크린을 잡고 저희가 잠깐 꺼졌었던 레이아웃 그리드에서 여기 라지 스타일 부분을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리드를 한번 켜보면, 저는 이 라지라는 레이어 스타일에서 잡아줬던 마진과 거터 기준에 딱 맞게 떨어지도록 카드 배치를 세팅해 주려고 하는데요. 이 라지의 레이어 스타일은 마진이 36이었고 거터가 24였기 때문에 이 카드 컨테이너에 자식들 간의 갭을 24로 좀 좁혀주도록 하겠습니다. 갭을 24로 이렇게 설정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카드들이 지금 정렬이 좌측으로 돼 있다 보니까 좌측으로 좀 쏠리게 되는데, 화면을 한번 움직여 보면 아직 이 컨텐츠들이 필 컨테이너가 적용이 안 돼 있어서 화면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 콘텐츠 안에 있는 전반적인 엘리먼트들을 필 컨테이너를 진행을 해줘 볼게요. 보면 여기 타이틀 컨텐츠도 아직 필 컨테이너를 안 해줘서 이렇게 화면에 반응을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타이틀 컨텐츠를 픽스드 돼 있는 거를 필 컨테이너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 중앙을 잘 유지하면서 반응적으로 움직이죠. 여기 카드 컨테이너도 잡고 여기 허그를 필 컨테이너로 고쳐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 반응이 없죠? 이런 식으로 반응이 없습니다. 이건 이 카드 컨테이너 안에 있는 자식들도 필 컨테이너가 이루어져야지 이 공간을 꽉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 카드 안쪽에 이렇게 더블 클릭을 계속해서 계속 들어가서 이렇게 카드 이미지와 카드 인포까지 쭉 타고 들어가서 이 두 개를 필 컨테이너를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줘야 하는데,
이걸 4장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줘야 하면 굉장히 반복적이고 힘들겠죠. 지금은 4장 뿐이어서 큰 작업은 아니지만 이게 8장, 20장, 100장 이렇게 무한정 늘어난다면 이 반복 작업이 굉장히 버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반복적인 부분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자 제가 아까 미리 이 카드를 컴포넌트로 만들어 뒀던 거고요. 이게 컴포넌트화가 되어 있으면 이 원본 컴포넌트만 바꿔주면 거기 연결된 이 인스턴스들은 자동으로 변경된 부분이 적용이 됩니다.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원본 카드 컴포넌트를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카드 이미지와 카드 인포가 보이죠? 이 두 개를 모두 잡고 여기 가로폭을 픽스드에서 필 컨테이너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원본 가로폭에 좀 변형이 일어났는데 이건 이 두 엘리먼트의 상위 컨테이너가 허그 상태여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이 부분도 필 컨테이너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필 컨테이너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열어보면 필 컨테이너라는 옵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원본 컴포넌트는 보시다시피 지금 채워야 할 부모가 없는 상태잖아요. 따라서 이 원본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필 컨테이너를 진행할 수는 없고 이 경우는 할 수 없이 여기 인스턴스 단에서 따로 필 컨테이너들을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4장의 카드를 모두 선택을 해주고 여기 허그로 되어 있는 거를 필 컨테이너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드가 사열 구조로 딱 그리드에 맞게 배치가 됐죠. 화면을 한번 움직여 보면 이런 식으로 화면에 반응하는 카드 디자인이 잘 정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는 피그마에서는 무리해서 이 카드들을 아래쪽으로 떨어뜨리는 방식은 진행하지 않고 그냥 한 줄을 더 추가하는 케이스로 디자인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카드 컨테이너라는 그룹을 잡고 컨트롤 D를 누르면 한 줄이 더 추가가 됐죠.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카드 행끼리 간격이 너무 멀어 보여서 두 행을 같이 묶어서 갭을 좀 조정을 해 줄게요. 카드 컨테이너 되는 이 두 개를 잡고 다시 오토 레이아웃을 진행해 주겠습니다. 그럼 서로 갭을 조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갭이 70이어서 좀 멀어 보이는데 여기를 40으로 이렇게 줄여 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적정한 카드 간의 세로 폭이 설정이 되었고요. 화면을 잡고 레이어 스타일에 눈을 한번 꺼주고 한번 화면을 움직여 보면 전체적으로 반응형 디자인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각 카드의 이미지의 경우는 제가 플러그인 추천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언스플래시에서 샘플을 넣어봤는데요. 언스플래시라는 플러그인을 켜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미지들이 많죠. 이거를 컨트롤을 누르고 여기 카드 이미지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손쉽게 이미지를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도 한번 넣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찾아서 프로필 부분을 컨트롤을 누르고 이렇게 객체를 잘 선택해 준 후에 사진을 선택해 주면 이렇게 쉽게 이미지를 적용을 할 수 있죠. 이런 방식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쭉쭉쭉 넣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이미지를 넣는 과정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할게요.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카드 디자인을 반응형으로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현재 데스크탑 기준의 화면 사이즈로 진행된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별로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하고 디바이스 사이즈에 맞게 반응하도록 세팅하는 방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